이제 이민 이슈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민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제 생각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조금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특별히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불법 체류자가 유입됐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걸 스탑시키는 게 최우선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강화하고 더 이상 이민을 그러니까 정식 이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불법 이민을 막는 것이 최우선 정책으로 보입니다. 또한 셀 수 없이 공언한 대규모 추방 단행될 수 있을까요? 추방은 사실은 이제 해마다 원래 예를 들면 최근 한 10몇 년을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한 1년에 50만 명 가까이 추방을 했었고요. 평균적으로 한 20만 명, 30만 명 정도 추방을 해왔는데 1년에. 근데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공언하는 것은 뭐 모두를 추방하겠다,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방침을 발표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력이 거기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추방에 대한 정책은 저희 많은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예측하기는 일단 약간 그 레토릭에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다만 당연히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추방을 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선적으로 크리미널을 우선적으로 추방하는 정책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 취임사에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에도 그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와 있는 불법 체류자 중에 우선적으로 크리미널 에일리언을 추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IC라는 이제 이민법 그 국토안보부 산하 이제 그 단속 기관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상 중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거나 이제 추방할 수 있는 어떤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범죄를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확보를 하고 이제 로컬 행정력과 같이 힘을 합쳐서 우선적으로 앞으로 한 몇 달 동안은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규모 추방은 예상하지 않는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 정도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손 대표님, 그 시카고 피난처 도시인 시카고에 대해서도 추방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일 때부터 사실 소위 말하는 대도시들 LA, 뉴욕, 시카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뭐 시카고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어제 오늘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아마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어봐야겠지만 일단 뭐 일리노이 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하지 않은 게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차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시카고 한인 중 또 LA, 뉴욕 한인 중에도 서류 미비자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민 당국의 체포, 구금되거나 또 고용주의 작업장에 불시 단속을 당할 경우 혹은 가택 밖에서 체포 시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사실 그 추방에 대한 이번 기회에 조금 그 기본적인 것 중에 사실 잘못 이해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피디님 말씀하신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추방이라 하면 일차적으로 그냥 상상이 되는 상황은 경찰이 바로 잡고 바로 어디 구금 시설에 가둔 다음에 며칠 안에 미국을 떠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가 쉬운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추방 자체, 영어 표현을 removal processing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원래 적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속 추방 절차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그 원래 법원 앞에, 그러니까 이민 판사 앞에 히어링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 디펜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대규모의 레이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직접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범죄가 있지 않는 한은 사실상 단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그 우리 한국
경찰로 말하면은 입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건된 케이스를 이제 콜트로 보내기 위해서 이민 판사가 먼저 노티스 투 어피어라고 해서 아직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 법원에 나오라는 걸 쓰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구체적인 날짜를 박아서 법원에 와서 당신이 이제 추방될 테니 할 말 있으면 하시오, 뭐 이렇게 하는 절차인데, 아무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레이드를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모든 추방 절차는 상당 기간의 그 법률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남부 국경 같은 경우는 막 미국에 들어온 사람, 얼마 안 된 사람, 그리고 그 레디어스가 뭐 100마일, 현재는 100마일입니다. 그런 엑스퍼다이트 리몰 프로세싱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상당 기간의 그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판사 앞에서 나의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민 IC에 밝히면 그쪽에서는 이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콜트에서 서류가 오고 언제 나와라,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한 얼마 정도 걸려요? 그게 예전에는 한 1, 2년이었는데 지난 한 5년 동안 굉장히 길어져서 지역마다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일리노이 지역 같은 경우는 4, 5년 정도, 5, 6년으로 지금 길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상당히 뒤에 콜데이트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체포에서 구금되는 어떤 현행 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그 실제로 그 이민 판사 앞에 서는 시점은 상당히 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그러니까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한인 서류 미비자가 오버스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범죄 경력 없이 오버스테이 한 경우는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서 고용주 작업장에 또 불심 검문이 있었을 때, 단속이 있었을 때 네. 고용주로서 또 취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예, 이제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저희 이민 변호사들 시카고에서도 모여서 한번 설명회도 한 적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고용주를 위한 이 추방 문제는 제일 중요한 서류는 I-9이라는 서류입니다. 즉 모든 고용주가 원래 사람을 채용할 때,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이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확인하게 돼 있고, 그 서류를 HR에서 이 채용한 3일 안에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서명을 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고용주는 일단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모든 그 노동부가 됐든 이민국이 됐든 단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I-9이라는 이 체류 신분 내지는 고용 허가가 있는지를 확인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인 업체 중에 조금 그 불법 체류자나 아니면은 이제 히스패닉 주로 직원들이 좀 많거나 그런 사업장에서는 혹시 안 해놓으셨다면 I-9이라는 폼을 일괄적으로 준비해서 사실은 뭐 그 중에는 어떤 뭐 이쪽 히스패닉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다큐멘트가 또 그걸 주고 그걸 쓰고 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적어도 그 인플로이가 주는 서류를 보고 그 서류에 넘버를 적고 서명을 하면 고용주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기본적인 일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서류를 부탁을 이제 잘 가능하면 갖춰 놓으시기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서류가 고용주 입장에서 미비됐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제 이민국이 만약 I-9이라는 서류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있는 사업장이라고 보죠. 그러면 그 100명의 직원들을 어느 시점에 다 이제 가둬두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버스테이고 뭐 불체자고 만약 이런 게 나오면 고용주는 I-9이라는 폼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게 초범, 재범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초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사람당 한 몇백 불 정도의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10명이 나왔다 그러면 한 몇천 불 정도의 한 300~400불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조심하겠다 이렇게 좀 읍소를 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벌금을 내지는 않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민 당국도 불시 단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단행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원래 IC가 홈랜드 시큐리티의 이런 이 단속 조직인데 사실 그 경찰 조직은 사실 굉장히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뭐라 그러죠? 로컬 가버먼트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력을 같이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범 광범위의 활동의 경우에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공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IC 이제 경찰 인원을 대폭 채용을 더 많이 해서 이제 그런 단속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공언해 놓으신 상태죠. 네. 어떤 분들은 이민 당국이 집을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도 있는데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나요? 예,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선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제 대답은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민국이 기본적으로 본인들도 이 단속 행위에 있어서 실용적인 걸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작은 사람에 포커스하기보다는 좀 큰 단위의 사업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니까 다만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떨 때 발생하냐면 이제 IC에서 판단하기에 자기들이 중범죄로 판단되는 어떤 사람이 거주지가 어느 아파트먼 타운이나 이런 곳에 있을 때 이제 거기를 약간 치고 하다 보니 이제 설치하다 보면은 이제 우연히 이제 저희 한인 분이 살고 계시는 거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일반적인 적법 절차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영장에 대한 제시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또 묵비권이나 이런 것은 여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IC가 제대로 만약에 이제 그 신분에 대한 것을 확인했다 하면은 최악의 경우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단순 불체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민 법원에 가서 리무벌 프로세싱을 밟겠다 하면은 좀 긴 기간의 대기와 그런 후에 이제 콜트에 나가서 본인의 주장을 하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자진 출국을 판사 앞에 자진 출국하기로 약속하고 케이스가 종료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의 영장 없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일론 머스크가 부각되면서 네. H-1B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1B 이 전문직 취업 비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게 사실 지금 원래 이 트럼프 행정부의 티피컬한 이민 포캐스트랑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마가 무브먼트나 아니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스티븐 밀러라든지 이런 분의 이민 정책과 산업계에서 이제 우수한 인력들을 H-1B나 영주권을 쓰는 우리 일론 머스크가 상징하는 그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이 트럼프 정부 안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을 드네 마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꽤 일론 머스크가 신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매우 달리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나 이민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점쳐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H-1B는 늘 문제가 쿼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쿼터 제한이 문제인데 게다가 이제 H-1B를 대부분 소진하는 나라가 인도인데 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인물이 또 인도계를 채용을 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H-1B 신청자들에게는 유리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게 다 법규가 그런 부분을 하는 거라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 H-1B는 매년 한 5대1 이상의 경쟁률을 뚫어야지만 추첨을 통과할 수 있는데 지금 8만 5천 개 1년에 그게 제한이 혹시 없어지거나 아니면 숫자가 좀 늘어난다고 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유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이 될 수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트럼프 집권 가운데 영주권, 시민권 취득은 더 어려울까요?
영주권은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그 행정부 일기 때,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다가 재임에 실패하면서 주저앉은 정책이 퍼블릭 차지라는 룰인데요. 공적 부조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공적 부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민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자의적인데 그게 이제 그 신청의 룰에 맞춰서 영주권 신청 모든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이 I-485라는 폼을 내서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그 폼이 서플먼트로 큰 폼이 생겨가지고 한 20페이지짜리 그 안에 영주권 신청자의 모든 그동안에 살면서 생긴 뭐 공부한 거, 뭐 재산, 자산, 뭐 현재 인컴 뭐 이런 걸 다 적게 해놔서 심사관이 이 사람이 앞으로 미국에 그런 공적 부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판단을 해버리면 영주권을 안 줄 수 있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기가 스탑되면서 사실은 그 정책이 사실 주저앉았는데요. 그게 과연 트럼프가 2기 행정부 어느 기간에 그 정책을 다시 신경을 써서 또 국토안보부에 그 트럼프 행정부 1기 정책을 이어받아서 얼마나 빨리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실무에 있어서 그것을 이용할지를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이민 변호사들도 보고 있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거절률이 올라가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시민권은 뭐 글쎄요. 사실 이제 최근에 트럼프 취임하니까 얼른 시민권 받아야 되겠다고 연락하셔갖고 시민권 신청하신 분도 지난 가을부터 많았는데 뭐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거고 뭐 이민자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친민주당이라는 것도 이제는 뭐 이번에 선거에서도 밝혀졌지만 히스패닉 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꼭 민주당 표가 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그걸 특별히 시민권 자체를 뭐 어렵게 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류 미비자가 구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민권자와 미국 내에서 결혼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우리 그 birthright citizenship처럼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21살이 되면 아빠, 엄마를 초청해 주는 방법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경우는 미국을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미국 계속 머물 수가 있나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 기준은 뭐냐면 시리즌의 스파우즈나 부모님을 초청하는 이민이 안 되는 유일한 경우는 미입국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온 입국 기록 자체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시민권자 결혼을 해도 영주권을 못 받는데 다만 이제 한국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히스토리는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 동포사회에서는 그런 이슈는 거의 없죠. 다만 이제 이 남쪽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히스패닉들은 그런 경우에도 그 마지막에 결국은 본국에 돌아가서 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을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